삼성바이오로직스가 mRNA 방식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즉 그 CMO 사업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나왔던 모더나와 수주 계약 했던 내용은 충전하고 포장을 하는 공정이었는데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원료를 생산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위탁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하죠. 대만 TSMC가 글로벌 시장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총력 투자를 하는 가운데 또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설계만 하다가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합니다. 화장품 쪽을 볼까요? 글로벌 유명 브랜드 제품은 모두 코스맥스에서 우리 기업이죠. 생산을 합니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편의점 맥주. 이 생산은 심지어 자기 자체 맥주 브랜드가 있는 롯데칠성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청으로 여겨지던 위탁 생산이 이제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이슈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박우신 와우넷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뭐 앞전 시간에도 나오셨는데 이게 겹치기로 출연한 게 아니라 그 저희 월간 수익률 대회에서 1등 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 시간에도 여러 종목 주셔가지고 뭐 다 이렇게 종목들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기대는 했는데 뭐 역시나 합니다. 그러면 2월장 한번 뭐 예측이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뭐 어떤 부분 중요하게 봐야 될지 잠깐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불과 한 시간 전이었나 나와서 했던 얘기를 또 하려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6월에 오늘 첫 날이에요. 근데 이제 6월 달은 저는 이제 큰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올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흘러나간 그러한 과정들을 봤을 때는 6월 달은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딱 그 중간에 위치한 달이지 않을까라는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미리 좀 예측을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뭐 빠르면 6월 중후반 그리고 늦어도 한 7월부터는 저는 어떤 지수의 강한 랠리를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었고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달은 그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매일매일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피킹이라고 하죠. 들고 이제 한두 달 이제 들고 가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종목들을 어느 시점에 피킹을 할 것이냐 여기에 저는 좀 관건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같은 경우는 당장 다음 주에 동시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그 국내, 국외적인 이슈가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방향을 탐색을 하면서 어떤 시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중간중간 눌리는 과정들은 계속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포착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우신 대표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구간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또 어떻게 보는지 일단 선물 쪽도 잘 보시니까 오늘 현물 쪽에서는 약간 팔지만 외국인 지금 수급을 보면 선물 쪽에서 또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거래소 위주로 거래소가 아침에 한 20포인트 넘게 이게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현재 또 미국 시장이 휴장에 놓여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단 장 열리자마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로 치고 나오면서 오늘 그 거래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한 10위까지 뭐 내지는 1위부터 20위까지를 보면 이게 특정 종목이 도드라진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뭐 큰 폭의 이제 종목별로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 시총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선물에 따라서 매수가 기관 쪽에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올라오는 현상 이게 이제 지수를 한 20포인트가량 끌어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형적으로 이제 선물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된다. 항상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시장이 워낙에 현물 시장에 비해서 비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영향들을 원래도 많이 받지만 지금과 같은 또 미국 시장이 휴장에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좀 감소를 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러한 국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이러한 수급에 반응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와 코스닥의 금일 시장 내에서 차별화를 보이는 거는 외국인 선물 수급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해소는 다음 주를 기점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왜 다음 주에는 동시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이런 전반적인 파생에 대한 수급들도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뭔가 변곡점이 올 네.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성공 투자를 위해서 네. 자, 대표님은 지금 어떤 이슈와 종목들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사실 이제 뭐 서두에는 6월 달에 어떻게 보면 피킹해서 들고 가야 될 굳이 또 찝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장주 그 중에서도 뭐 자동차나 IT를 저는 당연히 보고는 있지만 일단 6월 첫 거래일 지금 당장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지금 무난해 보이지만 잠시 잠깐 등락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등락이라 함은 다시 한번 하락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6월 초중반까지는 그러한 내에서 시황에 좀 유행을 덜 탈 수 있는 그러니까 시황 따라서만 움직이지 않는 자체적인 독자 노선을 걸을 수 있는 섹터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주말에 그 아울렛을 좀 가봤는데 네.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람 많은 예. 비집고 다니느라고. 그래서 소비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몸소 체험하신 현장에서 그 소비주 하면 또 워낙 뭐 범주가 넓잖아요. 네. 그 좀 뭐 특히 그 중에서도 뭐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연초부터 보면 상반기에는 그 전형적으로 그 소비주 내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먼저 불어닥친 섹터가 대표적으로 소비주였어요. 그래서 더네이처홀딩스라든지 SJ그룹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JS 코퍼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중소형단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종목이나 내지는 섹터가 확산이 되는 그러한 국면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이제 선두권에 있던 업체들 말고 뒷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큰 틀 내에서는 성장주라는 개념의 주식들 그리고 경기 민감, 가치주라는 개념의 주식들은 계속 이제 주도권 다툼을 향후에 하겠죠. 저는 이 다툼에서 성장주가 치고 나갈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다만 이러한 시황과는 무관하게 독자 노선을 갈 수 있는 거는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지난주에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돼서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뭐 여행, 항공 이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맥상통한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행을 오고 항공 부킹을 하고 하게 되면 숙소를 예약하고 와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소비에 대한 부분 굳이 여행이 아니어도 집에만 있던 분들이 저처럼 뭐 주말에 나가서 쇼핑을 하게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에 실적으로 치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쭉 보면 1분기 실적 자체가 이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그게 연상이 되죠. 최근에 이제 엔터 섹터가 1분기가 별로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 매출이 발생하는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쪽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는 게 1분기 실적 자체가 이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2분기, 3분기, 4분기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룸 자체가 열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오늘 아침에 아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을 거예요. 그 중국 중국 쪽에서. 쪽. 네. 그렇죠. 산화 제한 그렇죠. 뭐 풀린다 그 예. 이슈가 좀 있었죠. 이게 이제 산화 제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몇 년 전 한 4, 5년 된 것 한 같은데 5년 정도 됐죠. 예, 네. 중국 소비주들이 엄청 강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짧게 어떤 테마 형태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쪽 관련된 종목들 엄청 강한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기억이 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중국인들이 피아노를 친다. 네. 뭐 이러면서 3위 각기가 올라가고 그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 그때가 좀 연상이 된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소비 관련주 관련돼서는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 이러한 중국 관련된 부분도 큰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결국 이게 확산이 될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보는 거죠. 특정 종목, 특정 섹터만 몇 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점차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소비 섹터라고 하면 이제 틀에 박혀 있는 섹터들은 좀 있지만 이걸 조금 넓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쪽도. 아, 그렇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한 확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목에서 어떤 그러한 중국 관련된 그러한 재료라고 해야 되나 이슈 같은 경우도 이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얘기해 주신 대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를 주도주 역할을 좀 하면서 엄청나게 또 슈팅이 또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이 좀 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소비 관련해서 본다면은 이게 백신 접종률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너무 퍼져 있잖아요. 뭐 어차피 화장품이 다시 한번 주도주가 좀 될 수 있느냐. 뭐 그러기 위해서는 여행이나 면세점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요즘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좀 더 탄력 있게 올라갈 만한 거 어떤 거라고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지난주에 포스트 코로나 역시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아마 얘기를 했을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간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가격적인 접근은 좀 잘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올라가는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라 있는, 즉 이격이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 막무가내로 사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실은 못 사더라도 손실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0%잖아요. 네. 예, 좀 참을성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좋게 보는 종목들일 거예요. 뭐 클리오라든지 네. 뭐 색조 화장품의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근데 이 종목도 좀 올랐기 때문에 좀 늘려주는 구간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작은 쪽에서 본다면 뭐 본느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도 기술적으로 좀 눌림목 자리, 우리가 이제 흔히 눌려주는 자리를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한 자리에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공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는 시황과는 무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실 분들한테는 룸이 있는 그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네. 역으로 이제 뭐 차익 매물도 좀 나오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가격대가 쭉 올라오니까 좀 들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좀 지금 이렇게 좀 줄이면서 가기에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뭐 어떻게 들고 보세요? 계신 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저는 누리셔도 된다라고는 네.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방향 자체는 지금 설정이 됐다. 사실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건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게 이제 백신 접종률이 지금 우리나라가 10%가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까도 보니까 뭐 아는 분들도 계속 백신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다가오게 되면, 접종률 자체가 더 올라오게 되면 사실 이쪽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세가 좀 많이 올라서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좀 힘든 그러한 시점은 어느 순간에는 오겠지만, 지금 시점은 저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 아직도 더 갈 수 있는 룸들은 네.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탑픽 그러면 네. 들어보고 갈까요? 예, 일단 그래서 뭐 소비 관련주 내에서 참 이게 제가 가격적인 접근을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딱 좋아 보이는 종목을 얘기하기가 조금 난해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일단 금일 대현이라는 종목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섬유의복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섬유의복 내에서도 이제 여성복을 주로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뭐 제가 여성복을 뭐 사본 적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브랜드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은 알고 있지만, 뭐 예전에 이제 모조에스핀이란 브랜드가 네, 모조. 예,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면서 뭐 그러한 부분들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 이력이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선에 먼저 한 몇 달 전에 관련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러한 섬유유복, 의류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면, 밑단에 있는 애들도 1분기 실적을 확인한 현재 시점부터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는 게, 이 회사 실적을 보면 작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71억 수준이었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57억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작년 연간 실적의 한 60% 70% 정도를 한 이미 분기 만에. 예, 네. 1분기에 그러네요. 달성을 했기 때문에, 향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한 소비 진착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좋아질 수 있는 흐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주가가 좀 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현재 이 종목 자체는 시가총액이 1,300억. 1,300억 정도 하네요. 네, 네. 1,30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 57억 영업이익을 낸 수준이라면, 만약에 한 이 정도 수준에서 한 연간으로 한 200억 수준의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가정이면 주가가 싼 거죠. 많이 네. 싼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역시 최근 들어서는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시장에서도 지금 뭐 3% 4%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목표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이 4월 달에 대량 거래가 한 2차례 정도 이제 발생이 됐었고, 그 당시에 윗꼬리를 달았던 가격이 3,000원 네. 이제 초반입니다. 이 가격대까지는 현재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뭐 거의 다 오긴 했어요, 지금. 그럴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특정 시점에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일단 목표가는 3,300원 선 제시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700원 놓고 보겠습니다. 그 뭐 대연도 아까 그 중국 소비주 예. 뭐 좀 연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대연의 대표 브랜드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하면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뭐 영유아 관련된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국 소비 관련돼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일단 이 종목은 싸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예. 싸다라는 게 그러니까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업체다라는 게 관련된 섹터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사실 많고 앞서 보면 뭐 포스트 코로나로 좀 확장해서 보면 여행이나 항공 같은 경우 특히 여행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주가거든요. 즉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면 갈수록 계속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좀 싸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해수 캐스터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32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라는 수출 성적표를 확인한 후 출발한 6월의 첫 거래일. 시장은 대형주와 민감주 중심 상승이 나오면서 양 시장의 상승폭에는 다소 차이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을 정리해볼 수 있는 특징주들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수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지난달 공매도 세력의 공격을 가장 크게 받았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한 달 외국인이 22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주가는 5월 내내 미끄러져 내려가더니 정확히 지난 금요일부터 수급적 공백이 메워지면서 3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공매도 재개 이후 LG 디스플레이에선 하루 약 100만 주가량의 공매도 수량이 쏟아졌던 것과 비교하면 어제의 공매도 수량은 20만 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외국인 기관 수급 동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에 OLED 채택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덕산 네오룩스 같은 일부 OLED 같은 종목들도 시세를 강하게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테마는 출산 테마입니다. 중국이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3자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데 이어 추가 완화한 것으로 사실상 중국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것인데요. 인구가 경쟁력인 나라가 5년 만에 인구 정책에 변화를 준 것은 그만큼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에 엔젤 산업 관련주로 묶이는 출산주가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영유아 화장품 기업 오가니틱 코스메틱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헝션그룹은 오후 들어서 상한가가 좀 풀린 모습, 아가방 컴퍼니도 현재는 꼬리를 좀 길게 다면서 음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이슈 종목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토스뱅크 몸값 부각 이슈에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이 토스뱅크가 최근 주간사 선정 후 유중 투자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당초 유중 규모가 3천억 원이었는데 이 모집 과정에서 50%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 몰려 흥행에 성공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토스는 2천만 이용자를 보유한 데다가 자회사 토스증권의 계좌 수가 한 달 만에 무려 100만 개를 돌파한 걸 보면 사실 그 성장 가치와 미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로써 토스의 몸값은 7조 원 밸류를 평가받았고 작년 8월 몸값 대비 2배 이상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추후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토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자인증, 이월드, 하나투자증권 함께 급등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리포트 종목 SO일 살펴보시죠. 오늘 10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호실적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오늘 정유주를 비롯한 화학 업종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SO일에는 업황 회복의 최대 수혜주라는 제목의 신한금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네요. 석유 공급량은 감소한 반면 수요는 회복 추세에 있어 올해 영업이익 2조 원으로 턴어라운드 예상된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오늘 밤 예정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가 증산 필요성에 호응하는지 여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박우신 대표님이 보시기엔 오늘 이 네 종목 중 어떤 종목의 매매 전략이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할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 이미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비바 리퍼블리카 즉 토스증권 관련된 부분인데 뭐 앞에서 말씀을 잘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몇 달 전에 이러한 지분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이슈가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된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쿠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류를 형성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러한 지분 관련된 그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좀 다른 탈을 쓰고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바 리퍼블리카 이제 토스증권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인증이 4% 그리고 뭐 하나투자증권이 10% 그리고 이랜드월드가 한 10% 정도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자인증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뭐
뭐 이월드라든지 내지는 이제 관련된 상장사라고 볼 수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이슈 같은 경우는 한국전자인증은 뭐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까지밖에는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이제 9,000원대 후반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는 일단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일단 가능하겠다 하지만 들고 있는 분들의 좀 영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밑단에 있는 이월드라든지 내지는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두나무 관련돼서 한번 또 이슈를 받았다가 맞아요. 조정을 지금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슈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특징주로는 전자인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박우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